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말하기를 위한 영작법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영작에는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큰 제목 하에 이번 강좌에서는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작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관사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요. 더 이런 거 아시죠? 어나 더 이걸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의 쓰임까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며주는 단어는 꾸밈을 받는 단어 앞에 위치한다. 우리말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이 있을 때 꾸며주는 말의 위치는 꾸밀 받는 말 앞에 온다.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조건이 붙어요. 한 단어일 경우에,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일 경우에 그런 경우이고요.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의 원래 원칙이 뭐였죠? 자, 영작은요, 주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서술어를 하고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한다. 여기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원래 큰 틀에서의 영작의 원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단어가 꾸며줄 때는 그거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세 문장이 예문으로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다. 그녀는 새 옷을 샀다. 나의 친구는 매우 늦게 왔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들었다. 다섯 번째,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5개의 문장을 예문으로 할게요. 자, 이 문장의 각각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다.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방이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의 관계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새 옷이 그렇고요. 3번은요, 2개예요. 나의 친구 매우 늦게 2개입니다. 4번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 2개네요. 자, 일단 1번을 보면은요, 나의 방, 이게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인데, 나의가 방을 꾸며주죠. 2번은 새가 옷을 꾸며주고요. 3번은요, 나이가 친구를 꾸며주겠죠? 그 옆에 거는 매우 늦게 이렇게 되잖아요. 매우가 늦게를 꾸며주고, 4번은 많으니 사람들을 꾸며주고, 그 애가 이야기를 꾸며주겠죠. 자, 그런데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복잡하냐? 매우고 아름다운을 꾸며주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또 있어요? 아름다운이 목소리를 꾸며주잖아요.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이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5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봅시다. 자, 기억나십니까? 꾸며주는 말이 꾸밀 받는 말. 꾸며주는 말은 꾸밀 받는 말 앞에 온다. 한 단어인 경우에.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인 경우에. 나의 방 할 때, 나의는 한 단어죠. 한 단어인지 어떻게 하냐?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나이가 영어로 뭐지? 하면은 이제 제 설명, 상당히 심화 설명이 되죠. 원래는 이렇게 쉬울 수 없나? 이 정도는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걸 모른다. 그러면요, 이건 얘기를 다 한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신 다음에 올라오셔야죠. 적어도 나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는 아시고 오세요. 자, 나의는 한 단어잖아요. 마의가 아니고 마이죠. 나의라고 해서 마의를 할 뻔했네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단어인 경우에는 그냥 my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방을 써라. my room 하라는 얘기죠. 원래 어수는 뭐였길래? 원래 어수는요, 주어를 하고요,
서술을 하고요. 서술어 앞을 하는데 이 앞에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일 경우에는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청소했다라는 서술어에 가까운 순이라 하면 일단 방이 되겠죠? 그 다음이 나의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로 꾸며주는 말과 꿈을 받는 말의 관계에 있는 한 덩어리. 그런데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갑니다. 새 옷, 새, new지요? 옷, cloth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ew clothes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의 친구, my friend. 뭐 쉽죠. 매우 늦게는요. 매우 늦게 아시겠죠? 매우는 very, 늦게는 late, very late 하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 할 수 있겠죠? Many people 하면 되겠고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 뭐 쉽죠. 이렇게 됩니다. 매우 아름다운 very beautiful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소리 하면 beautiful voice가 되죠.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자, 영작의 원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주어를 찾아라. 주어를 찾아서 영작하고 그 다음엔 서술어를 찾아라. 서술어는 주로 다로 끝나면서 맨 뒤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그러면은요 1번을 봅시다. 주어를 찾아라. 나는이죠. 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했다. 청소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청소했다. 청소하다. 청소하다. 클린이 청소하다예요. 청소했다는 클린드 이들이 붙입니다. 클린드. 그 다음에는요, 그 앞을 해라. 근데 그 앞이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인데, 왜, 어떤 식으로 여러 단어? 방도 있고, 나의도 있고, 여러 단어인데, 요 두 단어의 관계가 꾸며주고 꿈을 받는 관계구나. 그러면 그냥 해라. 어떻게? 그냥 순서대로, my room 이라고 하는 거죠. 2번 봅시다. 주어 she가 되죠. 사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는 샀다예요. 사다가 buy죠. 근데 샀다예요. 샀다. 샀다는 영어로 뭘까요? 저번에 했는데 bought가 되죠? 그 다음에는 그냥 new clothes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너무 길게 안 해도 되겠죠? 자, 3번에 해봅시다. 나의 친구는 부터 해야겠죠? 여기가 주어니까 나의 친구는 이 통째로 주어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my friend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왔다. 왔다는 또 영어로 뭐예요? 오다가 come이죠. come. 왔다는 came이 돼요. 매우 늦게 이제 하면 되겠죠. very late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 영작의 원리에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4번 many people이죠. 들었다. 들었다는 hear가 듣다고 들었다는 heard가 들었다예요. 들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가 한 묶음이 되죠. 한 단어 한 단어의 관계예요. 그럴 때 his story만 쓰면 되겠고요. 자,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 very beautiful voice 뭐 여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녀는 she를 쓰고요. 가지다. 가지다. has를 써요. 가지다. 가지고 있다. 가지다에 해당되는 동사는 have라고 하죠. have. 그런데 주어가 she니까 has라고 쓰는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very beautiful voice 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인 경우 그냥 꾸며주는 말 먼저 오고 꿈을 받는 말 나중에 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영작의 순서가 존재하는데요. 꾸며주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일 때 이제는 두 단어 이상이면 영작 순서가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원래 우리의 영작의 원리처럼 하면 되는 거죠. 주어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영작한 다음에 서술어의 앞. 그런데 앞에 여러 단어가 있다. 그러면 가까운 순으로 해라.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볼게요.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인 경우는 아까 꾸밈을 받는 말 앞에 그냥 쓰면 되죠. 근데 꾸며주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인 경우는 꾸밈을 받는 말 뒤에서 꾸며준다 라고 하지만 그냥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볼까요? 자, 5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냥 이 중에 이 5개의 문장에서 꾸며주는 말과 꿈을 받는 말만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둘 사이의가 차이점을 꾸며주지요. 이렇게. 두 번째는요. 우리 학교의가 교장 선생님을 꾸며주지요. 세 번째는요. 호수의가 멋진 식당을 꾸며주지요. 이렇게.
그 다음은요. 그 문제에 관한이 토론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눈을 가지니 여자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일단 1번 볼까요? 둘 사이의, 이거 몇 단어나 될까요? 이거 몇 단어인지는 아셔야 돼요. 일단 둘은 1, 2, 3, 4 할 때 2가 되고요. 사이에가 영어로 뭐예요? between 이따가 나올 텐데 최소한 2단어였죠. 우리 학교의, 우리의 할 때 우리, our 학교 하면 school 2단어는 되잖아요. 호수 우의, 호수는 lake고요. 뭐뭐 우의 할 때는 on을 쓰죠. on. 그 문제에 관한 그 더가 있어요. 문제 problem이고요. 관한 뭐뭐에 관한 할 때는 about이 있죠. 푸른 눈을 가진 푸른 blue죠. 눈은 I. 그 다음에 가진은 영어로 뭘까요? 요거는요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일단 개략적으로 이렇단 얘기 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 봐야 되니까요. 계속합니다. 이럴 때 꾸며주는 말 둘 사이의, 꾸며주는 말 우리 학교에, 꾸며주는 말 호수 위에, 또 그 문제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을 꾸며주는데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2단어 이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의 영작의 원리에 맞게 해라. 주어 먼저 하고 서술어 하고 서술에 가까운 순으로 하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거 3개의 문장만 합시다. 주어, 서술어, 서술에 가까운 순. 1번 그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그는부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다 하시겠죠? 그는 안다까지는 갔습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knows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가 he 단수니까 단수 처리 s를 붙여라. knows. 그 다음에는요 둘 사이의 차이점을이에요. 그럴 땐 차이점 이 안다라는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그러면 차이점이 먼저 가깝게 위치해 있죠. 차이점 이 단어 아세요? difference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둘 사이예요. 그러면 이 둘도 있고 사이도 있어요. 뭐부터 할까요? 서술어에 가까운 순으로 해라. 그러면 뭐뭐 사이의가 더 가깝죠? 사이의 between 이렇게 되죠. 둘 2가 되고요. 간단하죠? 그런데요 영어 실력이 조금 지금 제가 쓴 이 문장이 뭔가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이제 제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윗단계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빠뜨린 글자가 있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호수 위에 멋진 식당에서 만났다. 일단 우리는 할 테고요. 만났다 meet가 있고요. 만났다. 그거지. 해서 우리는 만났다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겠죠? We met. 그 다음에는요. 만났다 서술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술어에 가까운 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식당에서가 보이는데 식당에서는 한 단어예요. 몇 단어예요? 식당이 있을 거예요. restaurant 식당. 그다음에 에서가 있죠. 어디에서 할 때 에서. 식당에서 할 때는 주로 at을 써요. 뭐 식당 안을 더 얘기하고 싶으면 in을 쓸 수도 있고요. at이나 in을 쓰죠. at을 썼어요. 그다음에 식당. 그런데요. 식당은 멋진이란 또 단어에 수식을 받네. 꾸밈을 받네요. 멋진은 한 단어예요? 여러 단어예요? 한 단어죠. nice. 멋진이죠. 그러면 멋진 식당이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죠? nice restaurant.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호수 위에가 보이네요. 뭐부터 할까요? 호수부터 해요? 뭐뭐 위에부터 해요? 서술어. 만났다에 가까운 순. 위에부터 해야겠죠? 뭐뭐 위에. 뭐라고 합니까? on이라고 그러죠. on. 호수는요, lake예요. 자, 이것도요. 저는 이제 이걸 다 끝냈다고 하고서 끝내려고 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뭐 빠진 게 있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설명, 제 강의 당분간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제가 어려운 게 있어서 좀 건너뛰는데 조금 있다가 보강해 드립니다. 다음 3번으로 가시죠. 그들은 먼저 하실 테고 시작했다로 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시작했다. started. 시작했다. 됐습니다. 그럼 그 앞으로 와라. 토론이 보이네요. 토론 또 영어로 뭐야? 뭐 debate 다 어려운 말이에요. discussion. 다 어려운 말이죠. 어쨌든 전 discussion을 쓸게요. discussion. 어려워도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세요. discussion. 그 다음에는요.
뭐뭐에 관한이 그 다음 요 가깝죠? 시작했다에 그래서 관한,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한은 about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요? 문제. 근데 문제 앞에 그가 있네요. 그가 문제를 수식하고 있죠. 그럼 그가 영어로 뭐예요? 그 문제 할 때 더예요. 더 problem.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하면 돼요. 영작의 계략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잠깐 이제 또 살을 붙이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 꾸며주는 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해서 좀 전에 했던 불완전한 부분을 이제 완전하게 완성을 좀 해볼게요. 꾸며주는 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걸 조금 더 하면, 자, 요거 지금 아까 같은 예예요. 같은 예인데요. 이제 영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안다. 차이점을 difference. 그 다음에 뭐뭐 사이에 between 했는데, 요 둘 있잖아요. 이 둘은요, 사실 우리말로 여기 좀 쓰면 굳이 쓰면 써야 되는 건데 뭐 그걸 꼭 써야 돼? 안 써도 알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그 글자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을 안다. 그는 둘 사이의 차이점인데 이 둘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둘 이렇게 쓰면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까지 영작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그가 아까도 했지만 더예요, 더. 그러면 아까는 좀 전에는 between two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between the two란 얘기죠. 이게 이 더가 이 정관사라고 하는 건데, 요거 용례가 이게 많은데 기본적인 것도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정하는 것부터 갑니다. 2번 볼까요? 2번 하면 아까 그리고 만났다 met 멋진 식당에서인데, 자, 멋진 식당에서 아까 애들 썼고요. 멋진 식당은 nice restaurant이라고 했죠. 근데 멋진 식당에서 만났는데 멋진 식당은 몇 개였을까요? 당연히 하나겠죠. 그러면 식당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1개 식당, 2개 식당, 3개 식당. 뭐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여러 개가 아니라면, 뭐 2개가 아니라면 하나겠죠. 상식적으로 하나겠죠. 우리는 멋진 식당에서 만났으면 1개 식당에서 만났겠지 그 이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하나라는 거로 해서 어를 사실은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챙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we met a nice restaurant 이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 할 때 오늘 썼고요. 호수라고 할 때 여기에도요 아까 레이크만 썼지만 우리 그 호수 같은 곳 공공장소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공공 장소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더를 습관적으로 써죠. 그래서 on the lake 이렇게 더를 써줍니다. 세 번째 볼까요?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럼 토론은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셀 수 있냐 없냐부터 따져봐야 돼요. 셀 수 있어요. 토론 하나 합시다. 토론 2개의 토론을 뭐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개의 토론이 아니라면 한 개라고 어를 써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토론을 시작했다 할 때 we started a discussion 이런 식으로. 그리고 the problem.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거는요 어와 더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근데 얘들이요 우리말 해석에는 굳이 우리말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살려서 영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이 어나 더 이걸 관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관사 사용의 예를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일단 어를 알아볼까요? 어는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라고 합시다. 이 어는요 개수가 1개라는 걸 표현하는 경우에 어를 써요. 1, 2, 3, 4 할 때 원이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의. 얘보다 오히려 어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는 아침으로 샌드위치 1개를 먹었다. 샌드위치 1개 할 때 샌드위치 1개 뭐라고 그러냐? 원 샌드위치?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냥 샌드위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어를 쓰냐? 뭐 왜 많이 있긴 하지만 그냥 두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A에는요 개수가 1개라는 걸 표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떤 종류나 직업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 직업이죠. 피아니스트 직업.
이제 나오네요. 피아니스트. 이럴 때 어를 쓰라는 거. 이 두 가지만. 특히 A는요. 너무나 빈도가 잦기 때문에 A를 특히나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오. 자, 이번엔 더를 볼까요? 이건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정관사 언제 쓰냐? 앞에 언급된 명사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다 할 때 앞에 책이 있고요. 뒤에 또 그 책이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라고 하면 이제 딱 정해진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앞에 언급된 명사라는 얘기죠. 그게. 그럴 때 더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책을 한 권 샀는데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A book. I bought a book 라고 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I lost the book. 더북이 된다는 거죠. 더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만 존재하는 사물. 태양, 지구, 달. 그러면 the sun, the earth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기 이름 앞에서 뭐 the piano, the violin 뭐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쪽을 다루었냐? 영작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꾸며주는 말과 꿈을 받는 말의 관계에 있는데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이 관사의 사용까지도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관사도 꾸며주고 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말에는 이런 그 관사의 해석이 잘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까지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